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고 1학년 내신 담당 김선호입니다. 주로 이제 아이들에게는 까만 선호쌤이라고 주로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와 이제 중앙고 친구들은 이제 올 한 해 1년 동안 이제 내신을 이제 쭉 진행을 해왔었죠. 자, 뭐 저랑 이제 몇 번 상담 전화를 하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를 처음 접하시는 이제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네. 어쨌든 중앙고 1학년 내신이 이제 이 2학기 기말고사를 기점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올 한 해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말을 해줬지만 우선은 올 한 해가 거의 내신으로 시작을 해서 내신으로 끝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내신 기간은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1년으로 친다면은 그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그 거꾸로 거의 뭐 한 8개월, 9개월 정도를 거의 내신 대비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올 한 해 정말 큰 탈 없이 우리 중앙고 친구들이 내신을 아주 잘 마무리를 해줘서 저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중앙고 친구들이 이제 2학년에 올라가서도 잘 해낼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국어 총평과 관련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물론 오늘 시험이 끝났죠. 그 중앙고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게 금요일인데요. 오늘 완전히 기말고사는 끝났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이 끝났을 때 주로 이제 다시 그 시험을 봤던 시험지를 꺼내볼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도 그렇듯이 주로 이제 한 시즌을 시작했을 때 끝나게 되었을 때 마무리 훈련까지 진행을 하는 것이 한 해의 어떤 그 계획이라고 본다면은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험은 지나갔지만 그 시험이 과연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가면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지금 중앙고 친구들이 볼 수도 있고 혹은 학부모님들이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자, 올해 2학기 기말고사 중앙고 시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객관식은 24문항, 그리고 주관식은 4문항. 뭐 이렇게 많은 문항 수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교들이 주로 이제 내는 그 범위 안에서 이 문항 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중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으로는 이제 80점 만점이라고 하는 게 좀 특징적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깜짝 놀라시는 게, 우리 아이가 80점을 맞아왔다.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당황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는데, 뭐 지금은 80점 만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28문항이 이루어졌던 시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기말고사 때는 과연 시험 범위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시험 범위는 기본적으로 8단원 그리고 9단원, 요 두 단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8단원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 문법이 있는 부분으로서 다른 부분보다도 그냥 국어의 변천, 근데 이제 제목은 국어의 변천이긴 하지만 이제 핵심은 중세 때의 국어 문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세 국어가 이 소단원으로 있는 부분에서의 시험 범위가 포함이 되었고, 그 다음 9단원 같은 경우는 소유냐 존재냐라고 써놨죠. 사실은 9단원 대단원 이름이 소유냐 존재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9단원 안에 마찬가지로 소단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의 소단원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중수필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수필 한 편과 그 다음에 문법, 요 딱 두 가지만 이번 시험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게
엄청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지금 엄청난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굉장히 좀 파격적인 거죠. 이게 여태까지 중앙고의 시험 범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많은 양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이제 했던 이제 올 한 해 기억이 있죠. 굉장히 시험 범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중앙고등학교가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또 이번에도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8, 9, 10단원이 남았었는데 90단원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이제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이 토론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자그마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기말고사도 시험 범위가 굉장히 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를 좀 뒤엎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시험 범위가 나왔다라는 거는 뭐 여태까지의 어떤 그 기출 경향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굉장히 좀 신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 한 해 이런 시험 범위가 2개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특징인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부모님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중세국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물론 소유냐 존재냐 같은 경우도 그리 쉬운 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은 학교에서도 문법 수업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중세국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 라고 바로 예상이 드시죠. 그래서 저희 갈무리 학원에서도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제 중세문법을 거의 한 3단계에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작년 중앙고 친구들이 이제 지금 현재 2학년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이 공부했었던 이제 학교 프린트를 바탕으로 한 수업 교재가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올해 친구들도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중세국어의 특징들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활용한 이유는 이제 중앙고의 중앙고 특성에 딱 맞는 자료이면서도 굉장히 좀 넓은 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주로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굉장히 좀 한정적인 데 반해서 제가 좀 중앙고 학생들은 이런 개념들까지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첫 번째로 기본 개념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올해 중앙고 프린트, 그러니까 올해 수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두 번째 2차 기본 개념 수업을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미 기본 개념을 숙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그 과정을 저는 좀 기대를 했었고 학생들도 수업에서 잘 따라와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주차에서는 이제 여태까지의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 34문항을 풀면서 해설 수업을 했었죠. 물론 시크릿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내신 수업이긴 하지만 이 학교 내신 기출문제가 워낙 이제 학교마다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력평가에 대한 문제도 풀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력평가에 대한 이제 문제 풀이도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중앙고 친구들은 이번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이런 기본 개념 수업을 한 3단계에 거쳐서 그러니까 중세문법과 관련된 수업을 3단계에 거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세국어에 대한 이해는 좀 탄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직접적으로 시험에 대한 경향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험 경향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높았느냐? 총 28문항 중에서 23문항이 중세문법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문항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출제가 된 건데 사실 이 5문제도 한 지문에서 5문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좀 다른 지문들이 섞여 있었으면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그런 지문의 문제였을 텐데 어쨌든 이 소유냐 존재냐 같은 경우도 이 단원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항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특징적인 거는 워낙 문법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제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써 넣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문제 역시 23문항인데 이게 23문항이나 문제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누가? 다른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아니 이거 23문항을 중세문법만으로 낼 수가 있나?
근데 이번에 중앙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이제 해내신 거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문제들이랑은 조금 벗어나는 굉장히 좀 특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굉장히 꼼꼼한 개념 이해를 필요로 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그냥 중세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런 문제들을 주로 출제를 하게 되는데, 이번 중앙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개념 하나 놓고 그 개념이 맞냐 틀리냐 라는 걸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선지로 구성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예를 들게 되면은 일반적인 거는 중세국어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주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출제를 하는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중앙고등학교는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모음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은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음조화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어떨 때 모음조화가 이루어지고 어떨 때 모음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모음 안에서도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하나의 개념을 파고들기 때문에 많은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학습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거의 뭐 한 23문항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이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중앙고 학생들은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를 푼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물론 문법 시험이 이번 시험에서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문법에 대한 비중이 높은 시험은 편차가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법에 좀 강한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쪽에 강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문법 쪽에 강한 친구들은 문법 시험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굉장히 좀 잘 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이제 반면에 문법이 좀 취약한 친구들은 다른 시험 범위와 좀 겹쳐서 나오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그게 좀 상쇄가 되는 모습을 좀 보였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번 시험에서는 문법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들, 혹은 뭐 기본 개념이 좀 부족했던 친구들은 아마 점수대가 많이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문법만 주로 출제되는 시험의 특징은요, 편차가 좀 골고루 나타난다라기보다도 앞에 있는 상위권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들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위권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친구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게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거죠. 그래서 중간 부분이 별로 없이 앞이랑 뒤에서의 어떤 비중이 좀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 전체적인 평균은 낮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등급 컷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문법 시험이 대부분 출제되었던 시험들의 특징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등수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이제 등급을 좀 판가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저희 중앙고 갈무리 재원생들 중에서도 이제 물론 100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수대가 좀 저조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은 학교에서도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조금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요, 이제 우리 학생들 2학기 기말고사가 마무리가 되었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즉 예비 고3 친구들은 수능이 끝난 다음 날부터 굉장히 많이 듣는 말들이 있죠. 이제는 너희가 고3이다 라고 하는 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물론 홀가분한 마음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이 중앙고 친구들, 이제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기다가 제가 몇 가지를 좀 써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국어죠. 이 수능국어 같은 경우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수능 대비를 위해서 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제 올 한 해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은 이런 수능국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을지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물론 학원에서도 정규 수업을 각 과정에 따라서 최대한 이제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진행을 해왔지만 아무래도 올 한 해 학사 일정상 굉장히 내신에 대한 준비 과정이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3월 학평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9월 학평이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이루어지는 게 어려웠었죠.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실제로 학평을 처음 풀어본 게 9월 달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거의 거기에서 이제 올 한 해 수능 수업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을 때는 내년에는 학사 일정이 올해처럼 이렇게 변동이 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온라인 수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정상적인 학사 일정 범위 안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3월, 9월, 11월 이렇게 학평도 진행을 할 거라서요. 이 내년 3월에 학평을 대비한다면은 수능국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이번 겨울방학 때 이루어져야 되겠죠. 특히 올해 좀 부족한 점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더더욱이나마 수능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학입니다. 자, 이 문학 같은 경우는 내년 내신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친구들 이제 또 시간이 금방 지나서 3월 돼서 새 학기가 됐을 때 이제 4월 달에 있을 혹은 5월 초에 있을 1학기 중간고사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자, 그랬을 때 중간고는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1학기 때는 문학교과를 하게 되고요. 이 문학교과는 대부분의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보통 일반적으로 1학기 때 선택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학 과목은 말 그대로 문학 작품에 대한 어떤 시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법은 정답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는 거죠. 워낙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대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상대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아마 2학년이 되게 되면은 1학년 때의 문학 작품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문학 작품을 시험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많은 양들의 문학 작품을 이제 학원에서도 철저하게 모든 작품에 대한 해설을 원칙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이제 내년에 문학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문학이 작품의 내용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보다 훨씬 더 심화된 문학 개념에 대한 출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1학년 때 알았던 문학 개념에 플러스 2학년의 심화적인 개념들도 머릿속에 이제 집어 넣어야 될 텐데 그러한 것이 이제 올 겨울방학 때 갈무리 학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다시 개념 학습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1학년 때 내가 정규 수업에 대한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친구들은 이제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하게 되는 정규 수업에 꼭 참여하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학 개념에 대한 것들도 터득을 좀 해주시면 수능 국어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 내신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심화국어입니다. 이 심화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 심화국어를 내년에 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문학에 대한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심화국어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 미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년 중간고 내신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의 놓침도 없이 아주 꼼꼼하게 내신 대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이고 잠시만요. 네.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어떤 내년 겨울방학 때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좀 드렸을 텐데요. 그러한 것이 이제 2021년 1월 2일에 저희 갈무리 학원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수능 정규 1과정 수업이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고 친구들은 내년에도 역시 갈무리와 함께 정규 수업과 그리고 내신 수업을 준비해 나간다면 아마도 올해 부족했던 국어에 대한 어떤 그 학습을 분명하게 채울 수 있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이제 자세한 이 학원 일정이라든지 뭐 안내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학원에 문의 전화를 주시면은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꼭 연락을 주시고요. 1월 2일 날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2학년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올 한 해 이제 자녀들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저랑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도 중앙고 친구들이 굉장히 좀 밝고 수업 태도도 좋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즐겁게 수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고스란히 내년에도 가지고 가서 내년에도 우리 중앙고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반드시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굉장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 네, 우리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